국회가 오늘 카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카풀을 키우자는데 국회 안에서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로페이 도입을 한 달 앞두고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한 제로페이 확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새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결국 불참했습니다. 증권업계가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SK증권과 대신증권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카풀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흐름에 역행해 오늘 국회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택시업계는 2차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카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의 예외 조항.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는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 3건을 심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와 오후 6시에서 8시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카풀 업계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카쉐어링 분야에 물꼬를 좀 트길 바라는 산업계 입장인 상태에서 반대로 지금 있는 법에 있는 그나마 있는 조항까지 없앤다고 하시는 거는 공유경제 아예 시작을 막겠다고 저희는 해석이 되고요. 그러나 오늘 국회에서는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결국에는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회 밖에서는 카풀 금지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택시업계가 집회에 나섰습니다. TF까지 꾸려 카풀을 활성화시키겠다던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실효성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설치 운영 비용까지 은행이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참여은행도 업체도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인데 소상공인들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들여 준비한 서울시의 제로페이. 출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상인들 반응이 뜨뜨미지근하자 박 시장이 직접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요거 가입하시면 제로가 돼요. 그러면 아마 이 가게 정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로가 된 거예요. 당연히 가입하셔야 되겠죠. 박 시장의 말대로라면 제로페이만 가입하면 카드 수수료를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는 결제 수단이 체크카드여서 신용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카드 수수료율 제로가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율 제로입니다. 우리나라 민간 소비의 약 70%가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걸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 시장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출 보관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답은 공허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제로할 수가 없잖아요. 카드 수수료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낮춰도 그게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아예 결제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확실히 되는 이 제로페이를 확산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죠. 박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제로페이 사용이 확산되려면 상인들에게 단순히 많이 쓰세요라고 주문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제로페이의 결점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5개월을 기다렸지만 민주노총은 결국 불참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경사노위가 1차 본위원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새로 출범한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과 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계의 큰 축인 민주노총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해 끝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결국 17명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여전히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공을 들이는 정부와 달리 민주노총은 오히려 출범 전일인 어제 총파업을 강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닷은 올렸지만 순항을 기대하긴 어려운 형국입니다. 반쪽짜리로 출발한 오늘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향후 민주노총 반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노동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하는데 노동계의 큰 축인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증권사들이 탄소 배출권 시장 선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K증권은 지난해 녹색기후 금융팀을 신설했고 올해 초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 업무를 신고한 대신증권은 최근 에너지 컨설팅 기업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탄소 배출권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대신증권은 최근 에너지 컨설팅 기업 에코시안과 탄소 배출권 사업 관련 MOU를 맺었습니다. 대신증권과 에코시안은 탄소 배출권 시장 분석, 배출권 관리 전략 컨설팅, 실물 파생 상품 중개, 배출 저감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선, 외부 감축 사업 인증 실적 투자 등 다양한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금융당국에 탄소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 업무를 신고한 대신증권은 지난 6월부터 할당 배출권 장외거래 중개 업무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신재생에너지본부를 만든 SK증권도 녹색기후금융팀을 신설해 지난해 6월부터 탄소 배출권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해외 탄소 배출권 사업에 진출해 방글라데시 가정에 고효율 스토브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SK증권은 한국중부발전, 에코아이와 협력한 이번 사업에서 시장 분석을 비롯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탄소 배출권 상품 중개 등을 담당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탄소 배출권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증시 부진과 초대형 IB 등 대형 증권사의 사업 영역 확장으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권 사업의 경우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 수요도 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출권 거래량은 1,612만 톤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보다 10% 이상, 2016년에 비해서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트렌드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업계가 분주합니다. 특히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는 유통업계뿐 아니라 전 산업계의 관심사인데요. 최근 서점계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2019 트렌드 코리아 저자를 초청해 마련한 포럼의 열기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마케팅이 아닌 컨셉팅 시대라는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린넨 돗자리와 라탄 바구니를 배경으로 샌드위치 사진을 찍은 뒤 감성 피크닉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올립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헬륨 풍선과 바구니 등 소품 세트를 통째로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자체보다 어떤 감성을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면서 미래 마케팅은 컨셉팅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소비 활동을 할 때 컨셉을 가지고 연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기자처럼 그렇게 상황을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컨셉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9 트렌드 코리아의 공동 집필자이기도 한 전미영 연구위원은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연극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컨셉 연출이 돼야 소비도 일어난다고 오늘 열린 경총 포럼에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복고 감성을 재해석한 뉴트로 컨셉을 적극 활용하고 헬로윈 시즌 마케팅을 대폭 늘려 비수기인 11월에 때 아닌 특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패션 뷰티 업계뿐 아니라 전자, 자동차 업계에서도 물건을 팔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 수는 줄이고 특정 컨셉을 잘 구현해놓은 플래그십 스토어 또는 팝업 스토어를 강화하는 등 공간 마케팅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NS 마켓에서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는 1인 셀러들의 세포 마켓,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결혼해 가족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새 라이프 스타일 등도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가성비, 소확행 등의 용어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온 만큼 내년에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금융상품 중 하나가 보험인데요.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한 사람 많지만 그 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보장해주는지 제대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땐 보험 약관을 찾아봐야 할 텐데 옛날에 가입한 보험 약관을 어디 뒀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들어가면 약관은 물론 적용 이율이나 수익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10년 전 가입한 보험 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약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 해당 보험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침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공시제도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안내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분실했을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월 이율이 변하는 금리 연동형 보험의 적용 이율이나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보험사 홈페이지 적용 이율 공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변액보험의 수익률 역시 보험사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생보협회,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건강 관련 할인제도 공시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생보협회,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에서 달라지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통상 경기가 좋아지면 얼어붙은 고용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인데요. 한국은행이 현재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는 경기가 살아난 후에도 우리 사회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정규직 고용보호가 강한 국가일수록 청년 실업의 이력 현상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이력 현상은 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실업 상태로 남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고용보호 법제화 지수가 가장 높은 포르투갈은 20대 청년 실업이 1000명 증가할 경우 30에서 34세에도 208명이 실업 상태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제화 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네덜란드는 이 숫자가 102명으로 주는 등 고용 환경이 유연해질수록 20대 실업이 30대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습니다. 강한 고용보호법이 기존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한번 취업에 실패한 이들의 취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한 겁니다. 한국의 고용보호 법제화 지수는 OECD 국가 21개국 중 6위로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는 현재 높은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가 이후 연령대에도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에도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들 세대의 실업률은 사회 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등의 큰 담화를 꺼내기보다는 고용보호법제에 청년 고용을 막는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청년 실업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어 3분기 소득 격차가 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올해 1분기 8%, 2분기 7.6% 줄어든 데 이어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분위 가구의 3분기 월평균 소득은 973만 6천 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8.8% 늘었습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6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 5.52배를 기록해 작년 3분기보다 0.34%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후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2007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5분위 배율의 수치가 클수록 계층 간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9.1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2%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1%를 기록하며 61주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대체로 매수세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0.09% 떨어지며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강남구가 마이너스 0.12%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 서초구도 지난주 대비 낙폭이 커졌습니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 아파트 값이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23주 만에 0.01% 내렸고 지난주 보합이던 용산구도 0.09% 떨어졌습니다. 반면 9.13 대책 발표 전까지 강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적었던 강북과 중구, 노원, 중랑구 등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번에 11월로 보고를 연장해달라 했는데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시 12월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1월 말까지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 논의를 하고 있다며 큰 원칙 방향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설정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는 대통령께서 전면이나 처음부터와 같은 용어를 쓰시진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모든 상장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홍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전체 63%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실제 주주가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정도는 3.9%에 불과하다는 것이 송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14일에 불과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늘리고 전자투표 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장도 축사를 통해 시장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자투표는 기업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로 나선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주총회 개최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실제 참석이 어려운 주주도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 병행형 주주총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존의 아시아 지역 웹서비스 장애로 오전 한때 코인원,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카카오스타, KB금융지주의 일부 서비스가 멈췄다 순차적으로 복구됐습니다. 대형 유통 3사가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통 3사는 이에 대한 자진 환급과 함께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항공이 태풍 위투 여파로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 사이판 노선에 오는 27일부터 다시 취항합니다. 주간 항공편 운항은 재개됐지만 야간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되고 심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도 영하로 내려가는 등 12월 초에 해당하는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동해안 전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서해안은 구름이 다소 낀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서울과 수원,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로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권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하늘 아래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